네,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동해선 전철 이용하러 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그 안에서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동해선 광역전철이 이제 개통한 지 1년이 다 됐는데요. 지역의 부족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어 왔는가. 요건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용 실적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게 지난해 12월 28일에 정확히 광역전철이 개통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최근 통계까지는 안 나왔고 지난 10개월 동안의 이용객 수치는 먼저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요거부터 확인해 봤을 때 태화강역을 그동안 이용했던 누적 이용객은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예, 이거는 태화강역에서 전철을 탄 승객들만 집계를 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려고 처음 타시는 분, 부산에서 울산을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돌아가시는 타시는 분. 분들까지 포함된 건데 예. 어느 쪽의 비중이 더 많은지까지는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예. 근데 1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숫자로도 많아 보이지만 이게 전체적인 동해선 광역 전철로 봤을 때도 적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해선 광역전철 전체역이 종점인 부산 부전역까지 포함해서 역이 총 23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110만 명이면 그중에 네 번째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용객이 이용이 많은 많네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울산 지역에 있는 나머지 역들이죠. 뭐 계운포역이나 망향역, 그다음에 뭐 남창역, 서생역 이런 역들인데 예, 예. 이 역들은 이용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태화강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역이 남창역이에요. 남창역. 근데 남창역 같은 경우에 이용 인원이 같은 기간에 3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분들의 이용 패턴을 봤을 때 남창역에서는 5일 시장이 열리잖아요. 예, 예, 예. 이 5일장이 열리는 날에 이용객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고 그렇죠. 일상적인 이용객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좀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곳이 간절곶을 끼고 있는 서생 지역입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여기 서생역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이 12만 명 정도. 12만 명. 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12만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많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그러네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나머지 역인 망향역이랑 계운표역입니다. 예. 여기는 하루 이용객으로 따져봤을 때는 200명도 안 돼요. 그러면 하루에 여기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 수를 생각해봤을 때 한 번에 타고 내리는 사람의 숫자가 10명 내외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산하다 못해 거의 썰렁한 분위기. 맞아요. 예. 자, 타화강역하고 이제 나머지 역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건 아무래도 그 주변에 가볼 만한 곳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태화강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점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내리고 타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을 울산 사람들이 출퇴근용이라거나 등하고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 예. 대부분 울산의 도심 지역 어딘가에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겠죠. 우리 울산에서 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울산 도심을 지나는 버스들 중 굉장히 많은 노선이 태화강역을 지나갑니다. 예, 예. 태화강역의 중간에 이제 차량 차고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울산 어느 지역에 사시든 간에 태화강역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예. 나머지 역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 그 실적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남창역은 5일장이라는 특성이 있고 주거 지역이나 그다음에 상업 지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곳 근처로 역이 갔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버스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도 곧바로 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이 편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용객도 늘어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서생역이나 나머지 역들은 왜 안 되는지도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생역이 아까 간절곶이나 인근의 관광 활성화를 기대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서생역에서 내렸을 때 간절곶을 가려고 그러면 예. 버스 노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버스도 뭐 1시간에 한 번 올까 말까 아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계교통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을 것 같은 경우이고요. 망향역 같은 경우에는요. 내리면 곧바로 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전철역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버스가 돌아서 들어오는 그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잘못 설계하는 바람에 버스가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 이거 사실 망향역 처음에 개통됐을 때부터 지적됐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망향역에서 내리면 한참 걸어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타야 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고요. 계운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초에 이거 노선 선정할 때도 예. 이용객이 많지 않을 지역일 텐데 이 지역 해도 괜찮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사실 이용객 수 저조한
했다는 거에서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계 교통수단이 그러네요.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크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연계 교통망 이용할 때 환승 할인이 안 된다면서요? 네, 울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해선 광역전철 지난해 개통할 때부터 이 요구가 계속 나왔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환승 할인이라는 게 버스에서 전철, 그다음에 전철에서 버스로 서로 다른 종류의 광역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환승할 때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제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울산 같은 도시 안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광역전철을 이용할 때처럼 같은 거대 도시권 안에서 환승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통합해서 광역 환승 할인이 적용되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떤 교통수단을 반복해서 이용하든 간에 계속해서 일정 시간 안에만 계속 환승을 하면 그렇죠. 할인이 계속해서 적용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죠. 네, 그리고 내가 이용한 거리만큼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서 장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런 환승 할인을 제도를 주는 이유는요.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 안에서 버스 환승을 할 때도 버스 하나를 타고 내린 다음에 다음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될 때 일단 그렇죠. 버스에서 내려서 예.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앉아서 계속 기다렸다가 기다려야죠. 그 버스가 올 때나 타고 환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곧바로 버스 정류장이 연결이 안 될 때는 내가 내린 이동해야죠. 다음에 근처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부담을 이용자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승을 기피하게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원인 중에 환승이 불편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유인하는 강력 수단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돈 깎아줄게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환승 할인 제도인 거예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 버스를 타고 동해선 광역전철역까지 간 다음에 광역전철을 이용할 때 예. 반대로 광역전철을 이용한 다음에 울산으로 돌아와서 버스를 이용할 때 이 할인이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버스로 가정을 해볼게요.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태화강역까지 간다면 기본 요금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을 내야 됩니다. 예. 광역전철 태화강역에서 찍으면 환승 할인이 안 되고 2,500원이 그냥 바로 부과가 돼요. 그런 채로 예를 들어서 종점이 부전역까지 가더라도 총 3,750원이 듭니다. 예. 그런데 같은 경로를 부산에서 울산으로 올 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를 타고 부산에 있는 어떤 전철역까지 가야 됩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부산의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이거든요. 예. 일단 1,200원을 냅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 있는 부전역이든 교대역이든 원래역이든 어떤 부산에 있는 역을 이용하든 간에 환승하겠다고 전철역에 교통카드를 찍는 순간에 찍히는 거는 100원입니다. 환승 할인 요금 100원만 추가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 이용금 1,300원. 1,300원만 이용하면 심지어 울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반값도 안 되네요. 같은 그렇죠. 동해선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건데 네. 방향만 다를 뿐. 그렇죠. 부산에서는 할인이 되고 그렇죠. 울산에서는 할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이게 코레일에서 동해선 광역전철을 개통할 때 결국 이 환승 할인을 해준다는 건 그만큼 돈을 누가 대신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용자가 안 내니까요. 그러면 이 돈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한가를 놓고 지자체랑 코레일이 늘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동해선이 일광역까지만 운행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2단계 개통으로 이제 원래랑 좌천을 지나서 울산까지 오는 구조였습니다. 예. 근데 코레일 같은 경우에 2단계로 개통한 구단 같은 경우에 1단계 구간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굉장히 저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환승 운임을 이거는 부담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지자체의 요구로 추가로 구간을 늘려줬으니 그거에 대한 환승 할인을 할 것 같으면 너네가 부담을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하고 협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 1단계 구간으로 기존에 운행하던 거는 코레일하고 부산시가 절반씩 환승 할인을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다음에 2단계로 개통한 원래역과 좌천역의 경우에는 예.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었던 이용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일광역까지의 기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이미 이용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 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니까 코레일 너네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반반 가자. 대신에 원래랑 좌천 같이 2단계로 개통한 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용객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가 투자를 할게. 오케이라고 협상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가 100% 부담을 하겠다고 오케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부산을 지나는 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코레일이랑 부산시가 반반을 냈든 아니면 부산시가 전액을 냈든 이제 어쨌거나 주체가 이용하는 주체는
돈을 낼 이유 없이 환승 할인 100원씩만 더 내가면서 그렇죠.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할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부담을 하든 간에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울산시는 지금 코레일과 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에서는 울산이 전부 다 부담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울산시는 부산의 경우처럼 좀 나눠서 부담을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 전부터 얘기가 됐었다면서요. 그랬죠. 1년 동안 아무 논의도 없었던 건가요? 정확히는 논의를 해봤는데 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레일의 입장은 아니 2단계 개통을 한 구간 같은 경우에 심지어 부산시에서도 전액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원래나 좌천 같은 경우에도 더 못 미치는 게 울산 지역 이용객인데 예. 태화강영화 빼면 사실상 코레일 입장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행을 하는 건데 왜 그걸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냐. 예. 울산시가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코레일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환승을 하려면 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왔을 때 이 교통카드에 적힌 정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몇 시에 어디서 타서 어디서 버스를 타고 내렸다라는 정보가 이 광역전철 탑승구에도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환승 할인을 적용해주든 안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으로 일단 이 돈이 들어가고 시작을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용하는 승객마다 계속해서 환승 할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의 이용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환승 비용으로 지원되는 돈만 27억 원이다. 근데 지금도 코레일 입장에서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데 예. 이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울산시가 부담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울산에서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서 예. 울산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이 돈을 계속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에 지금 울산시가 들이고 있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버스 뭐 적자 보조라고나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400억 원 이상 보조를 부담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알고 상황에서 있어요. 예. 이 돈을 더 부담하기가 울산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걸 좀 어떻게든 코레일하고 나눠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또 울산의 논리 중에 하나는 아니 이용객이 부족하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예. 이건 환승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편이 되면 이용객이 늘어나서 코레일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예. 환승 할인을 해줘야 이용객이 늘어날지 이용객이 늘어나야 어느 정도 환승 할인이 의미가 있어질지는 뭐 사실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예. 어쨌거나 코레일은 일단 환승 할인을 너네가 부담을 해야 이용객이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고 울산시에서는 일단 코레일과 부담을 좀 나눠보자 그렇게 해서 이용객을 늘려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뭐 접점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용객들만 2배 넘는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얘기가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렇죠. 일리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해결이 그렇죠. 돼서 네. 우리가 할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네. 뭐 기왕에 지은 전철이면 네. 글쎄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네. 이런 혜택, 할인 혜택을 좀 제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부울경 메가시티 그 행정통합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문제를 울산시의 현안으로 집어넣어서 빨리 추진하려는 계획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도 해결되는 문제니까 울산하고 부산이 힘을 합쳐서 코레일 너네 부담 좀 더해라 유도해보자는 시도라도 있었는데 예. 아시겠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이 완전히 좌초가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부산하고 연합을 해서 코레일에 뭔가를 요구해본다는 카드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울산시든 코레일이든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언제쯤 환승 할인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이용이 워낙 많아져서 이것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고 그렇다고 조로를 계속해서 늘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해서 이용객을 늘리는 게 지금으로선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하죠. 예. 왜냐하면 버스는 이미 노선이 한계치까지 도달해 있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그 노선들이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용객을 늘린다는 거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차 횟수를 늘리는데도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게 향후에 부굴산역이 개통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굴산역 그러니까 지금 송정이나 북구 쪽에 지금 매곡이나 이 지역에 지금 신도시 쪽에서 지금 타실 분들이 분명히 잠재 수요가 있을 텐데 있죠.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전철을 타겠다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이용하시자마자 이거 환승 할인 왜 안 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서 충분히 교통수단
할인권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있고 이용할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데 너네가 할인을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미리 좀 마련해 놓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